그동안 기신론 강의를 8월 그 무덥던 날 시작해가지고 벌써 산사에는 쌀얼음이 그쪽에 끼고 그 서리발이 아침으로 이렇게 땅에서 이제 솟아오르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이 복잡하고 힘든 기신론인데 어떻게 좀 그동안에 우리 마네킹 같은 몸매에서 좀 피가 돕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칠hen예경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시다림이라고 하는 시체들이 많이 누워있는 그 시체를 버려놓은데 거기 가서 하늘에 칠hen녀들이 어질 현자 쓰지 현녀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중에 이제 언니가 물어봅니다. 사람 시체를 이렇게 보고 난 뒤에 시체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어디 갔지? 잘못하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마네킹으로 살다가 한 세상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기신론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부처님의 그 열의 종자를 내 마음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힘 잃은 자석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신론 같은 데 이제 붙여서 신심을 다시 이제 돋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주 개파에 하는 사시는 어떤 스님이 한 분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오늘 점심때인데 닭이 왜 멍멍하고 웁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건 개지요. 그건 개지요. 그 스님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은 한 세상에 불교라고 이렇게 들어봐가지고 절에는 좀 실족이 모자라도 도인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모자라는 건 모자랍니다. 그런데 진짜 절에서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을 착한 사람을 보고 또 바보라 하기도 하거든요. 무엇이 잡인지 무엇이 똑똑한지 이런 걸 이제 말장난하는 건지 약초 꼴에 떨어지지 않고 소가 풀 먹는 데 떨어지지 않고 중심점을 딱 잡아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깊은 마음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잠자다가 이제 잠꼬대를 많이 합니다. 잠꼬대. 그런 것은 분별 사식이 불분명한 그 업식이 바깥으로 전 오식으로 밀어내가지고 몽유병 환자처럼 그래 전도몽상으로 살다 갈 것인지 잠꼬대를 이제 끝이고 조금 메마른 거지만 기신론 속에서 활로를 찾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들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더 복잡하게 된 것 같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게. 기신론 이와 같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약속한 바대로 기신론이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뭐 다 아시는 얘기들이 많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원효 스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원효 스님의 절작 아닙니까? 기신론 소 같은 것도 마명희 스님이 솜씨 좋은 논리 전개와 또 명의가 명약을 만났다고는 할까요? 원효와 마명이 만난 것 이제 우리는 좀 더 솜씨는 없지만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신심이 뭔지 수행이 뭔지
별로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 뿌리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책만 보고 하면은 또 어지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 도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기경과 수리라고 해가지고, 기경은 뭐죠? 삼보의 기하고 수리는 논을 지은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삼보고, 요거는 뭡니까? 논을 지은 뜻이니까 여기서 상구보리 화화종생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론을 결론을 지으면서 또 그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논체를 정립합니다. 그죠? 논체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했죠? 핵심을 얘기를 합니다. 이 논의 핵심은 뭡니까? 유법이 어떤 법이 있어서 마하연의 대성의 믿음의 뿌리, 신근을 일으킬 수 있는 까닭으로 능기, 유법이 능기, 마하연, 신근하야. 마하연이 논의 핵심이 우리한테는 일심법이 있어서 이 법이 우리를 크게 대자대비하게 대지의 광명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그러니까 성골, 아주 거룩한 뼈 조각을 우리가 골수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일으키기 위해서, 진여의 당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논체를 정립한다. 이래서 핵심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걸 설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했습니까? 예? 5가지를 했죠. 5가지 중에서 자, 이 5가지를 설하는 것 중에 제 첫째가 뭐죠? 인연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인연분에는 논을 짓는 조건을 처음에 몇 가지요? 8가지 인연이 있다. 이 인연 중에서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체고 덕 열반낙. 넉자를 줄이면은 이고 덕낙. 이 모든 부처님 경전의 핵심이겠죠. 이고 덕낙. 그리고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4가지의 또 이유를 더 드러났습니다. 경을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경전을 보고 많이 깨치는 사람, 적게 보고 적게 알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역량이 있는 사람,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뭘 봐야 됩니까? 논을 의지해야 되는데 많이 보는 사람, 적게 보는 사람. 그렇게 기신론은 어디에 속한됐습니까? 적게 보고 많이 알 수 있는 거. 굵고 짧게 이게 기신론의 뜻입니다. 그리고 인연분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입의 분이 있었죠. 이건 다시 1 할까요? 1. 입의 분이 있었고, 세 번째는 해석분이 있죠. 그 다음에 4번째는 수행 신신분이 있었습니다. 5번째는 건수 이익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이게 이제 기신론 5분 구조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 비분만 이렇게 다시 뗀다고 하면은, 이 비분만 뗀다고 하면은, 이 비분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법과 의에 대해서 선한다. 법은 뭐가 있었습니까?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다. 중생심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심, 진여상가. 그죠? 또 하나는 심, 생멸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비분에서 그 중에 핵심은, 이게 핵심이죠. 예. 의는 뭐가 있습니까? 대의 뜻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또 성의 뜻이 있다. 대는 뭐죠? 3대가 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보살과 부처님께서 이것을 기신론을 의지한다. 그래서 법과 의를 이 부분에 이렇게 세워놓고, 해석분에서는 이걸 갖다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현시 정의 부분이 있어서, 이 마음에서 청정자성은 뭐고 거기서 무명업 번뇌가 붙어가지고 서로 아래아식이 벌어지는 이러한 상태를 현시 정의 부분에서 나중에 자세히 언급하죠. 그리고 여기서 마음에 대해서, 마음과 망상과 본심에 대해서 이 현시 정의에서 현시라고 나타낸다는 말이고, 바른 뜻을 나타내가지고 마음은 뭐고 생각하고 마음하고는 다르다. 이걸 현시 정의에서 극명하게 밝힙니다. 밝혀놓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치료를 해줍니다. 대치, 사지 부분이 있고, 하나는 분별, 발치, 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이 분별, 발치, 도상과 대치, 사지 부분 중에서 인하기는 지난 시간에 끝났고, 오늘은 법학연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런데 현시 정의를 뽑으면은 뭡니까? 하나는 법이요, 하나는 의다. 이것을 현시 정의에서 어디에 따고 왔습니까? 이 부분에 세운
법과 이 부분에 세웠던 의의를 이렇게 나눠놓고 하죠. 이 법에서는 뭘로 나눕니까? 법은 첫 번째 제법의 모든 법의 포석과 발생 여기 대해서 한번 쓰라고 2차적으로 제법의 발생만 가지고 또 논합니다. 발생 이 부분은 뭐였죠? 한마디로 사종 염정훈섭이 있었죠.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건 제1부분 여기서 이제 법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어디는 여기죠. 여기서 소원 현시 정의죠. 법에 가가지고 법은 두 가지로 나눠놓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에 가면은 최상을 하나로 최대 상대를 묶어서 하나 설명하고 이건 의는 뭐죠? 용대는 별도로 해석한다 해서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마음의 정의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 법을 설명해가지고 밑으로 뽑더라도 이 법을 처음에 이게 1번 설할 때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진여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생멸문이 있죠. 이 진여문에는 말을 떠난 이연진여와 그 다음에 말을 의지한 의연 진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바 없으니까 진작에 끝내버렸고 이 생멸문을 가지고 제1번입니다. 이거 1번, 2번 이렇게 나눴는데 이 생멸문에서 생멸문을 나눌 때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심생멸. 처음에는 심생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생멸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생멸 뭐죠? 모양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생멸에 가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각각 이것도 뭐죠? 불각이 있었습니다. 이 각에는 본래부터 깨달았다고 하는 뭡니까? 본각이 있고 또 하나는 각은 또 뭐가 있죠? 시각이 있다. 불각에서는 근본 불각이 있고 하나는 또 지말 불각이 있다. 이 본각에서는 뭐 그대로 가겠습니다. 성정본각 하나는 또 수렴본각이 있고 성정본각에서는 뭡니까? 처음에 여실공, 인훈석경, 법출리경, 연훈석경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성정본각은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수렴본각에서는 부사의 업상과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이 두 개 나눠서 그럼 본각은 끝났습니다. 시각을 넘어가면 시각은 범부 중생들에는 뭐다? 불각이가 있고 사면위의 보살들은 상사각이 있고 십지보살은 수분각이 있고 부처님 입장에서는 구경각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각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 불각 부분은 근본 무명이 덮여 지말불각은 9가지 나오는데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 수보 이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생멸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심생멸 인연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에 그 차례 부분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심생멸은 끝났고 심생멸의 모양은 끝났고 그 다음에 심생멸 뭡니까?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심생멸 인연은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처음에 심생멸 인연은 심에 의지해서 아래하식이 팔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에 의지합니까? 어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마지막 분별사식은 뭡니까? 식에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6식, 7식, 8식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요 5의가 있습니다. 5가지의 의로 나눠놓죠. 처음에는 뭡니까? 업식, 그죠? 그 다음에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5의가 되고 그 중에 이 상속식은 뭡니까? 분별사식, 분리식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얘가 요 상속식, 요 지식이부터 이제 상속식이 이제 요건 7식이고 요거는 6식이고 요 위에 거는 8식이죠. 그죠? 예. 업식, 전식, 현식은 8식이 되고 지식은 제7 말라식,
되고 상속상에서 오면은 제6식의 분별사식의 우두머리에다가 상속상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까지 밑으로 쭉 있지만 걔들은 여기 의에서는 일단 논하지 않는데 요 상속상이 요 의식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집치, 계명, 조업, 수보 이와 같은 탐진치가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심생멸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래식의 심의식에 의해서 모든 생멸의 인연이 벌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생멸의 모양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심생멸의 모양은 이 심성이 뭐가 됩니까? 인이 되고 그 다음에 무명이 연이 돼가지고 무명이 이제 연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야기시키는데 특히 뭐가 있었습니까? 육염심 같은 부분들이 있었죠. 육염심은 업식에서는 그걸 뭐랍니까? 근본, 업, 불, 상응, 염, 그 다음에 능견심, 그죠? 능견심, 불상응염. 또 하나는 현색, 불상응염. 그 다음에 칠식은 어떻습니까? 분별지, 상응염이죠. 분별지, 상응염. 세 가지는 상응하지 않으면서 오염되는 8시기가 있고, 7시기부터는 상응하면서 오염이 되죠. 분별지, 상응염. 그 다음에 부단, 상속한다 이 말이죠. 끊이지 않는 부단, 상응염. 마지막 하나는 집치식은 집, 상응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요 모양을 추세로 분별하면 또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어떤 것이 추하고 어떤 것이 세밀하냐. 이 부단상응염, 상속상하고 요 상속상이라고 다른 말로 하죠. 요거는 집치상이라고 하는데 요것은 추중, 추다. 그 다음에 분별지 상응염은 추중, 세다. 추중에 세다. 이렇게 했습니다. 능견심하고 전상, 현상, 전식, 현식은 능견심, 불상응염, 현색, 불상응염 뭐죠? 세중, 뭐다? 추다. 고운 것 가운데 거친 것이고, 근본의 불상응염은 세중, 세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대충 해가지고, 제법의 발생에 대해서 추세에 대해 가지고 대충 여기서 끝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상응염이라든지 3세 3추에 대해서 3세 6추인데 3세 3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난 뒤에 설명이 제법의 아까 뭐랬죠? 포석과 제법의 뭐라 했습니까? 포석과 발생. 그러니까 현시 정의 중에서 법을 나타내는 중에서 이거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제법의 발생을 나타내는 부분이 두 번째 설법이 되는데 이것이 훈섭이 되고 있습니다. 염정 훈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지우고 제 두 번째 이 심생멸상의 제 두 번째 요까지는 이제 다 끝나고 여기는 묶어져서 어디입니까? 여기에 끝나고 제1설법에 들어갔죠. 끝나고 제2설법으로 갑니다. 제2설법은 염, 정, 훈섭이 있는데 하나는 염훈섭이요. 하나는 정훈섭이다. 여기서는 무엇이 약이 돼서 발생이 된다 이 말이죠. 훈섭 때문에 해서 없던 냄새가 배기든지 없던 향기가 돋아나든지 이렇게 되니까 발생한다 이런 말들 아닙니까? 그래서 훈섭을 통해서 나쁘게 훈섭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염훈섭돼서 중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좋게 훈섭하면 진여로 훈섭하면은 우리의 본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염훈섭에는 처음에 진여가 무명에 덮이니까 무명 훈섭이 있어지는데 무명 훈섭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살피려고 하는 힘에 망심 훈섭이 생겨지고 망심 훈섭으로부터 제 현식으로 나타나는 망 경계 훈섭이 생겨지죠. 이렇게 생겨지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 망경계를 잡으려고 하는 칠작하려는 그 놈이 바로 칠식 아닙니까? 그죠?
그래 잡았다 이러면은 육식이를 부려가지고 오만 탐진치를 일으키고 우리가 그래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염훈섭이 되고 정훈섭은 뭐죠? 망심훈섭과 하나는 진여훈섭이 있다. 이러놨죠. 이런 것도 망심훈섭도 분별사시훈섭과 의훈섭이 있고 진여훈섭 중에는 최대 상대 최상훈섭이 있고 용훈섭이 따로 있었다고 이렇게 쭉 나왔었죠. 이런 부분에서 뭐 응신이다 보신이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제2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는 또 끝났습니다. 그 차례를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칠판은 뭐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 신생멸문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그 훈서까지 끝나고 법은 이제 그렇게 끝나고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의가 있는데 최대, 최상대하고 그 다음에 용대가 이제 따로 있죠. 그 훈섭하는 부분도 이제 최상을 묶어놓고 용훈섭을 따로 묶었는데 이 심생멸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다른 것도 아까 뭐 진여문 이런 거 다 놔두고 하나는 법이고 법은 1, 2로 해가지고 다 설명했죠. 이어서 끝났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의가 남았는데 이 의는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대, 하나는 성. 예, 대의 뜻과 성의 뜻을 대는 뭐죠? 최상용 3대. 이렇게 해서 이 심생멸에 관한 것은 이제 뭐랄까 현시정의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해석분의 큰 단락으로 보겠습니다. 해석분 제1단락 저기 뭐죠? 현시 정의 부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대치 사집입니다. 이 대치 사집 부분 중에서 인하계는 지난 시간까지 해가 마쳤고 오늘은 뭡니까? 법 악연부터 해가지고 또 해석분의 한 단락은 뭐죠? 1, 2, 3 큰 단락으로 분별, 발취, 도상. 오늘 이 부분 이제 법학연 끝나자마자 지금 들어갈 부분입니다. 이 분별, 발취, 도상이라고 하는 거는 발보리심을 해서 보살이 마음을 내어서 부처님께서 깨치신 바에 도에 대해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신심, 마음 상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례 제목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까지 하셨던 거 총체적으로 한 30분 좀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올챙이는 날개도 없고 다리도 없고 이랬기 때문에 물 위로 기어 올라오면 죽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 입장이 올챙이 같아요. 올챙이. 조금 뭐 펄쩍펄쩍 뛰어댕기고 뭐 물에도 들어갔다 무태도 나왔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깨달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물에만 사는 올챙이 같으니까 해석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 96페이지죠. 거기서부터 인하계는 지난 시간에 이제 뭡니까? 인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뭐 외도의 소견을 따른다는 말씀이 아니고 일체 범부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올챙이 같아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인하견을 내고 법하견을 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하견은 거기 한번 페이지 짚어보면서 한번 살짝 볼까요? 90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대치 사집, 삿된 집착을 대치하다 해가지고 대치 사집 대의를 총표하고 그 다음에 대치 사집 별도로 해석하는데 이 악견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인악견이고 두 번째는 법악견이다. 이 대성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 이치에 대성에 대해서 미혹해가지고 악견을 가지게 되고 또 이제 범부들이 좀 소견이 좀 저렇다 하더라도 임무화는 해결됐다 하더라도 법무화에 이제 또 막힌 사람들이 이성, 성문영각들은 거기에 이제 막혀가 있죠. 먼저 인하견을 대치하는데 처음에 뭡니까? 법신이 허공 같은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집착할까 싶어서
그런 거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두 번째, 한 장 넘어갔어요. 세간 출세간법이 필경에 공해가지고 뭐까지도 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열반까지도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래 무일물이지만 열반은 상주 진심이라서 멸하고 싶어도 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열애장에는 염정차별이 고정 딱 직해가 있다. 그것은 아니고 무유정법 열애장에는 염정차별이 있지가 아니하지만은 인연 따라서 염정차별이 얼마든지 도출돼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하면 불교를 가지고 잠꼬대처럼 하다가 천도제 해야 됩니다 해서 또 참선 이래 해야 됩니다 하고 참선이든지 모든 바람일은 일체가 마음 분상에서는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열애장에는 또 생사의 법이 있다. 이런 그 생멸의 법이 어디를 의지해서 있다고 나왔습니까? 저 앞 본문에 열애장에 의지해서 일체 생멸의 법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또 이제 기대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또 타파해버리고 마지막에 가서 무명한 단절이 있을지언정 열반은 상속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정반대 뜻을 알고 언제부터 시작된지 알 수 없는 그런 중생은 시작이 있고 열반은 또 끝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전제 후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해서 인하견을 다 타파를 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상세하게 읽고 나는 어느 견해에 떨어져 있는가 보면은 5가지 견해에 거의 다 떨어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다 떨어져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법악견을 할 차례입니다. 이 법악견자는 의성 둥건고로 혈애가 단리설 인무하시니 설불 구경일세 견유옴 생멸지법하야 포에 생사하고 망치열반하나니 운하대치요 이오험법은 자성불생이요 정무유멸하야 본래 열반곤이라. 법악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둔한 근기를 의지한 까닭으로, 그러니까 이게 견을 일으킨 까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애께서 다만 인무와만 설하시니 그 설하신 것이 법무화까지 설하셔야 되는데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색수상행식, 이 물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살아있는 물질은 또 생리라고 하죠. 물리, 생리, 심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음, 다른 말로 하면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이 색수상행식에 일체 제법의 생멸의법이 있구나 이렇게 봐가지고 이 생멸을 두려워해가지고 망령되게 아이고 내 이래 살다 안 되겠다 싶어서 생멸을 버리고 열반석으로 정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소성적인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이제 난리굿을 피우는 거죠. 망령되게 열반을 취하나니 어떻게 대처해야겠는가? 오음법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형식은 필시 무엇으로부터 야기된 것입니까? 무명, 업식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본래 있다 없다?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마치 능경에 연야 달다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실제적으로 비친 그 속에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 아니하다. 거기에서 나타난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것을 모르면 이제 구설을 하죠. 쫓아다니고 난리 구설합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실컷 자다가 우리가 그게 꿈인 줄 모르고 이러면은 자기 방에 편안히 자고 있으면서도 어디 가서 몽둥이 찜질해도 두드러 맞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막 험한 일을 겪다 그러니까 눈 떡 떠보니까 어디에요? 자기 방에 그냥 침대 위에 편안히 자고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오음 생사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 어설프게 이제 자기 깜냥껏 깨쳐놓으면은 있다고 막 주장하는 것이죠. 이 문중에는 오직 다 된 밥만 용납하는 것이지 중간 좀 뜸도 안 들었는 거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하물며 그 밥에다가 어설프게 그 모래를 같이 섞어가지고 밥을 지어가지고 먹으면은 그 밥 먹을 수 없어요. 반은 먹겠지 싶지만 아예 못 먹게 된다고요. 완전한 밥만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경의 망집을 얘기하다. 부차 구경의 이 망집자는 당지하라. 연법 정법이 계실 상대하야 무유자상 가설이니라. 시고로 일체법이 종본 이대로 비색 비심이며 비지 비식이며 비유 비무하며 필경에 불가설상 이로되 이유 언설자는 당지 열애가 성교 방편으로 가히 연설하야 인도 중생이시니라. 기 지치자는 계위 이념하야 기여 진년이 이념 일체법 하면 영심 생멸케하야 불이입실지곤이라. 이제 먼저 그 구경에 마침내 끝내는 망령된 집착을 완전히 버리게 하는 것인데, 또한 구경에 허망한 집착을 끝까지 허망한 집착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제 제거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알지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익은 것만 떫은 맛이 하나도 없는 것, 완전히 익은 것만 단맛만 백인 것, 그래서 땅에 떨어진 과일쯤 되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잡념이라고는 아예 없는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본심, 허망한 집착을 여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알아라. 오염법가, 오염법의 우두머리는 누구죠? 무명, 업식이 모든 일체 제법을 오염시키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집착이 생겼다는 것은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무명, 업식이 있고 망심이 생겨지고 망경계가 치착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청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진여청정법이요, 우리의 중도지견이요, 우리의 실상이고 본래 면목이고 우리의 불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염법 속에서는 진여법이 하나도 없고 이 청정법 속에서는 무명법이 1점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서로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게 돼가지고 상대가 돼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명법 본래 없고 진여법 본래 없으니까 스스로의 모양을 가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법이 종본 이래로 일체제법이,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일체법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색성향 미촉법, 뭐 안이비설신이가 반연하는 일체제법이 종본 이래로부터 원래부터 이것은 물질적인 것도 아니요, 심리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요, 이는 중생 입장에서 망식, 업식의 문제도 아니다. 비지, 비식이다. 이런 말들도 색은 색법이라고 한다면 심은 뭐죠? 심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라고 하는 것은 대원경지요, 평등성지요, 묘간철지요, 성소작지고, 이것이 업식에 끄달렸으면 뭡니까? 전5식이요, 제6식이요, 제7식이요, 제8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깨달은 사람들도 무지한 사람들도 아니다. 본래 없는데 놔놓고 뭐 세모니 네모니 따질 건 없잖아요. 본래 없는 것을 가지고 길다느니 짧다느니 희다느니 끔다느니 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씀입니다. 흑공이 힙니까? 흑공이 끔습니까? 이렇게 희고 끔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거기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막 이렇다면은 if라는 문장을 항상 먼저 설정해 놓고, if 이라면 만약에 이라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가령 있다고 하면은 남을 이해를 돕기 위한 문장이 항상 if죠. 불경에서는 그런 게 상당히 많죠.